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FOMC 쇼크에서 벗어난 듯 2%대의 하락을 모조리 감아 올렸는데요. 해외 시장도 유럽 증시는 아주 강했죠. 심지어 영국은 1%대 상승으로 마감하기까지 했는데 그에 비해 나스닥은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자산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그래도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지수가 300선을 깨서 출발을 한 뒤 첫 15분 동안은 현물, 선물 모두 손절매가 나오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외 시장 이벤트로 갭 다운이 나오면 해당 시세가 이벤트를 모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죠. 최근 우리 시장이 현물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했었던지라 차월물로는 이 콜옵션 매도를 그리고 당월물로는 풋옵션 매수를 해지로 달아나서 급락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오늘 의외였던 것은 오후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장중에 301.85에서 302.35 이 구간까지는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고 또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갭 다운이 나왔을 때 297까지 내려갈 때 절대로 콜매도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왜냐면 이 감마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 콜옵션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세 상승 중이었는데 갭 다운이 나왔을 경우 거기서 콜매도 해칭을 한다는 것은 아예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콜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오전에 301.85선까지는 반등이 나왔죠. 오전 11시까지.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반등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장 반등에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해치풋을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가 저는 특히 오후장의 상승이 조금 오버액션이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시장 갭다운 출발에 개인들은 위클리 콜옵션을 바로 4만 개가 넘게 매수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풋옵션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갭다운이 세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수가 15분 동안 추가 조정을 받고 나서는 연기금이 현물 매수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조심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시장만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일본도 반등을 시작했고 또 나스닥 선물도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하는 등 전일 FOMC 이벤트에 대해서 이거는 시가 부근 15분 만에 충격이 소화되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우리 시장이 갭 다운 후 하락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 15분이 아니라 처음 30분이 음봉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등이 제한적이 됩니다. 그런데 첫 30분 봉을 아래 꼬리 달린 양봉으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일단 멈추게 되고 선물 매도도 10시부터는 그 전에 1시간 동안 한 4,000원 넘게 매도한 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3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통 개인들은 콜옵션 매수한 거를 좀 익절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왜냐면 298도 깼었을 때까지 이게 쭉 콜 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300선 넘어서 301선도 넘어가면 꽤 많은 그 평가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이 위클리 콜옵션 매수한 거를 전혀 털어내질 않았어요. 아무리 만기일 시간 가치 감소가 있다 해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얘들이 언제 콜옵션을 털어내는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청산한다는 얘기는 손절성 청산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콜옵션을 저 바닥에서 매도했던 것을 언제 손절매를 한지 이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기관들은 콜옵션을 그대로 두고 풋옵션만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해칭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오늘은 한 301.75선에서 양광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오후 1시 이후의 흐름이었다고 봤는데 이 오후 1시 이후에 장중에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그 오후 1시 이후에 걷어낸 양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전 10시까지 한 4,000억 때렸던 것을 한 2,000억을 11시, 12시, 1시까지 이렇게 걷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1시 이후로 걷어낸 게 한 1,0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현물을 이때부터 집중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약간 현물을 매도 한 1,000억 정도 좀 넘게 매도를 했던 것을 오후장에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제 오후 1시 이후로 한 3,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1시 이후로 시간당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강한 현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이제 위클리 콜옵션 저 바닥에서 매도했던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수가 이제 오후에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오후 2시 45분에는 심지어 304선까지 넘겼어요. 물론 동시효과 들어서는 뭐 기가 막히게 양옵션 꽝을 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301.66으로 마감을 시켰는데, 삼성전자를 일부러 동시효과에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전일 시장의 핵심은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현물 매수세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선물이 됐든 뭐 콜옵션 매도가 됐든 풋옵션 매수가 됐든 하방을 질러댄 쪽 없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반등한 것이 뭐 시총 상위 일부 대형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2차전지 몰빵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 주도주를 잡은 쪽에서 포지션을 함부로 꺾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포지션 꺾어버리면 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을 계속 매입을 하니까 시장이 쉽게 하락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글로벌 자산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장 좀 더 이야기하면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선물 베이시스는 점점 줄어들기 있어요. 그래서 전일 마감 때는 뭐 백오데이션을 일시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백오데이션을 보여준 거냐? 그거는 위클리 옵션 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삼성전자 누른 거라 보지만 우리 시장이 상승 탄력이 이젠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선물 미결제도 지수 하락 시에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미결 감소하는 등 현 선물 스위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장은 기간 조정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두 가지 의외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우선 증시만 놓고 보면 처음에 갭다운이 나왔을 때 이걸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개장 후 3시간 동안은 시장이 눌렸다는 것입니다. 전일이 FOMC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이 피봇은 갭을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럽 시장 참여자들도 주식이고 채권이고 일단은 열심히 패대기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유럽 증시는 갭다운 이후에도 반등을 제대로 못했고 이탈리아 국채는 1.5% 넘게 갭다운이 나왔습니다. 유럽 국채들 고르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ECB 위원들이 열심히 이제 소방수 역할로 발언을 하게 되죠. ECB의 그 까작스는 75bp가 영구적 벤치마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인상폭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ECB의 파네타 위원은 단기 흐름에 과도한 초점 맞출 필요 없고 사실상 그냥 FOMC에 대해서 그냥 오버해서 반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ECB의 나겔은 유로존은 양적 긴축 부드럽게 그리고 시장 충격 없이 전개돼야 되고 뭐 이탈리아 국채 급락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TPI는 특정 회원국에 자금을 대기 위한 수화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 그 22의 비스코 총재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첨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잠깐 그림을 볼까요? 요가 이제 그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예요. 이게 이제 YTD로 보면 물론 스프레드 벌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 한 달간을 보죠. 최근 한 달간을 보면 지금은 요게 이제 주황색이 유로 BTP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국채거든요. 이탈리아 국채가 지금 더 아웃퍼폼 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로는 이탈리아 국채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너무 높다고 그래. 여기서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거는 유럽 증시 아주 강력한 롱배팅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22위원들이 시장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피봇 타임인 이 점심시간까지는 밀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 유럽이 오전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오늘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영란은행 정책회의죠. 이미 유럽 세션 개장하자마자 파운드화가 처맞기 시작을 했는데 채권은 갭다운이 나왔지만 의외로 파운드화는 약보합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한 매도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밤 9시에 영란은행은 예상대로 75bp 인상을 했고 시장은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미스테리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우선 오늘 유럽 채권 시장 박살났고 또 2년 미국 국채는 금리 상단을 돌파해보고 있는데
채권 시장 변동성 지표인 무브 인덱스 이걸 볼까요? 이 무브 인덱스는 4포인트 넘게 빠져버렸어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실 수 있는데, 미국 개장 1시간 전부터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현물 매수세 실수요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 국채 무슨 오퍼레이션이라서 들어오나 싶을 정도 매수가 받쳐줬죠. 이렇게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물은 그 대신 팔았죠. 그래서 2년, 10년 수익률이 역전폭이 가속화됐는데, 채권 변동성이라는 게 단기물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물도 다 보죠. 그리고 또 장기물 비중이 더 높고요. 그래서 무브 인덱스는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되던 지표들이 계속 이해가 안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을 해도 변동성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오늘도 일어났는데, 유로스탁스 변동성인 V2X 지수는 이제 23포인트대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면 당장 하락 안 나오죠. S&P도 하락을 마감했는데 변동성은 25포인트대로 내려왔고, 심지어 FOMC 때보다 주가가 더 내려와 있는데도 변동성은 더 내려와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미국 본장 개장 후에 유럽 증시는 변동성 매도와 함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갭다운을 모두 만회하고도 플러스를 내는 등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유로스탁스 지수도 아래꼬리 길게 달고 5일 이평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구리와 기름 등 원자재들이 세게 눌렸지만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여러 차례 리바운드를 한 등 일방적인 하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기름 가격은 비달러 바스켓이 계속 눌리는 상황에서 양봉을 내지는 못했지만, 증시 흐름이나 기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일방적인 하락이 안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름에 대해서는 89달러에서 92달러 그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매도를 쌓는 것을 고려 중인데, 아직은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쌓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후반부부터 재차 하락이 진행되면서 본장 개장할 때까지 계속 눌렸는데, 이 본장 개장하고도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현물 매도가 꾸준히 쌓이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장 후 30분 동안은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나스닥이고 다우고 러셀이고 닥치되고 하락을 했죠. 이렇게 30분간 언더슈팅을 주고 나서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어요. 컨센서스 55.3포인트를 하회한 54.4로 전월 대비로도 22.3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러자 시장이 급선회하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증시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비달러가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 없었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나스닥이나 다우나 러셀이나 모두 오전장 30분 동안은 스탑로스를 처음 봤을 때 같이 빠졌는데, 이후 반등이 딱 나오니까 나스닥은 계속 현물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반대로 다우와 러셀은 플러스가 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은 시장이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얼마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지표 발표 이후에 지수가 조금 반등했다고 변동성은 아예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이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이 워스트 퍼포머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였어요. 이들 대형주에서 계속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눌렀고요. 그에 비하면 이른바 개잡주들은 의외로 좋았어요. 오늘 드디어 아주 징글징글하게 물려있던 로빈후드가 7.5% 상승하면서 12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징그럽게 물려있어서 3분의 1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볼 계획인데, 6월이 바닥 대비 지금 더블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오버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빈후드 크립토 충격으로 막 간다. 그래서 주요 공매도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좀 더 보면 이 엑소모빌이랑 그 기름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코노코필립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기름 주식이거든요. 얘는 아예 신고가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금융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구경제 주식 중 홈디포는 연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지만 캐터필러나 디오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구경제 주식이 랠리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아직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좁혀오면서 박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인지라 이제 당월물에서의 강세 흐름은 여기까지로 하고 차월물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를 쌓아서 약 하방 정도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함께 보면 전체 시장이 리스크 오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리스크 오프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만, 특히 나스닥의 대형주만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시장이 쭉쭉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시장의 상승이 지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의 일방적 급등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꺾이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295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반등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도주는 거의 손 못 댔다고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도 매수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 조절 차원에서 나머지를 좀 떨어내고 이들 2차 전지 주식에 추적 매수가 붙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들 종목이 꺾인다. 그럼 뭐 나머지 주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또 시장 또 레벨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요. 즉 기간 조정이 영역이지 폭락 이런 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주라서 그냥 시장이 힘을 빼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롱마인드 폐기했습니다. FOMC 기자회견에서 롱 포지션 모두 스탑했고요. 이후 숏으로 돌릴 것인가? 이건 또 아니라고 봐요. 지금 금요일에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 논팜 나오죠. 근데 이 지표는 컨센서스 스펙트럼 넓어요. 그래서 고용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잘 나왔다고 해도 이게 뭐 채권 시장이나 주가지수 시장에서 일시적인 그런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여기서 숏을 잡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필이면 주말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언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어제도 미국 시장이 초반 30분에 언더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못 따라주고 특히 계속되는 이 대형주 매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밀렸는데 지금 저는 투자자들이 4분기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계속 담을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벤트의 시장이 둔감해지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가 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바닥권에서 작은 양봉이라도 하나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롱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부러지면서 변동성 폭발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변동성은 계속 하락해서 지금 유럽은 벌써 목표했던 변동성 수치인 23포인트권에 들어왔어요. 아직 미국은 지금 25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논판 발표하고 시장이 본장에서 그러니까 전산장에서는 뭐 오르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장에서 상승 전환한다. 그러면 변동성 부러져서 23포인트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치국부터 맛있진 않겠지만 이번 주에는 일단 롱배팅 물 건너갔다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상황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